일단 사건을 정리를 해보면 더 로이어 사건 번호 제26호 주미란 씨가 저희에게 사건을 의뢰를 했습니다. 예. 주미란 씨와 남편 강대길 씨는 찬우라는 아들 한 명을 놓고 결혼 생활을 유지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둘 사이가 나빠져서 결국 별거를 하게 되는데요. 아들 찬우는 미란 씨가 양육을 하고 있었습니다. 예. 미란 씨도 일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등원이라도 좀 도와달라고 얘기를 했는데 며칠 정도 도와주고 그마저도 하지를 않습니다. 네. 거기에다가 남편 강대길 씨는 생활에 여유도 있으면서도 생활비를 주지 않고 주미란 씨는 이에 어쩔 수 없이 이혼 소송을 하게 됩니다. 네. 또 이혼 소송 중에 이제 사건이 일어나는 거잖아요. 그렇죠. 예. 남편 강대길 씨는 이혼을 하면 양육비를 줘야 되기 때문에 그게 싫어서 어린이집에 가서 아이를 강제로 데려오게 됩니다. 이게 참 강대길 씨는 아빠 자격이 안 되는 사람 같습니다. 왜냐? 이게 아이를 사랑해서가 아니라 돈 때문에 양육비를 주기 싫어서 아이를 데려와서 그것도 부모님에게 맡기겠다? 그렇죠. 부모님은 또 무슨 죄입니까? 이게 정말 화가 나는 상황인데 황준선 변호사님, 우선 제가 봤을 때는 아이를 엄마가 데려오는 게 맞을 것 같거든요. 좀 어떻습니까? 예, 제가 봤을 때 주미란 씨가 아이를 키우는 것이 너무 당연한 상황이기 때문에 예. 충분히 데리고 올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다만 그 절차가 그렇게 간단하지만은 않습니다. 어떤 부분에서 그렇습니까? 예, 아무리 엄마라고 할지라도 폭력을 동원하여 아이를 데려오는 것은 더 큰 분쟁으로 이어질 수도 있고 현실적으로도 쉽지가 않습니다. 예. 그래서 결국 소송 절차를 이용할 수밖에 없는 것이지요. 따라서 이혼 소송에서 주미란 씨가 아이에 대한 양육을 홀로 전담을 해왔고 남편은 과거에도 양육을 거의 하지 않았고 집을 나간 후부터는 아이를 전혀 돌보지 않고 생활비조차 전혀 주지 않았다는 사실 등을 잘 입증하면 충분히 아이를 되찾을 수 있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예. 자, 이게 지금 이혼 소송 중이었고 엄마가 아이를 양육을 하고 있는 상황이었는데 그렇다면 아빠가 이 상황에서 아빠가 억지로 아이를 강제로 데려오는 건 이거는 괜찮습니까? 아닙니다. 문제가 많이 됩니다. 예. 아무리 아버지라고 해도 혼자서 양육을 전담하고 있던 보호자의 의사에 반해서 아이를 데려간 행위는 미성년자 약취죄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아, 그래요? 예, 아무리 친아빠라고 하더라도 불법적인 방법을 동원해서 당시 아이를 혼자서 양육하고 있던 주미란 씨 의사에 반해서 아이를 데려간 것은 결국 아이를 보호자로부터 약취하여 데려간 것이기 때문에 예. 평온한 양육 상태를 깨뜨린 것입니다. 예. 당연히 문제가 됩니다. 아빠가 아이를 데려갔는데도 미성년자 약취죄가 된다고 하셨는데 사실 이 죄명만 봐서는 잘 모르겠어요. 미성년자 약취죄 이게 어떤 죄입니까? 예, 미성년자 약취죄는 형법 제287조에서 미성년자를 약취 또는 유인한 사람은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라고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일반인들 입장에서는 약취라는 표현이 다소 생소하실 수가 있는데 약취란 것은 폭행이나 협박 또는 불법적인 사실상의 힘을 사용하여서 피해자의 의사에 반해서 피해자를 보호받는 생활관계로부터 이탈을 시켜서 다른 사람이 지배로 옮기는 행위를 의미합니다. 예. 쉽게 말씀을 드리자면 미성년자를 보호자의 동의 없이 불법적인 수단을 통해서 데려가는 행위를 처벌하기 위한 규정입니다. 미성년자의 자유와 보호자의 보호 감독권을 보호하기 위한 규정입니다. 예. 근데 사실 화면 보면서 궁금했던 게요. 뭐 남편이 아내 동의 없이 아이를 데려가긴 했지만 그래도 친아빠지 않습니까? 부모에게도 이 죄가 적용이 될 수 있습니까? 네, 현재 대법원 판례 확고한 입장은 친부모에게도 본죄를 적용할 수 있다고 봅니다. 예. 판례에 따르면 부모가 이혼하였거나 별거하고 있는 상황에서 미성년인 자녀를 부모의 일방이 평온하게 보호 양육하고 있는데 다른 부모가 그 불법적인 사실상의 힘을 행사하여 그 보호 양육 상태를 깨뜨리고 자녀를 자기 또는 제3자의 지배하에 옮긴 경우에는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미성년자 약취죄를 구성한다라고 판시를 하고 있습니다. 야, 그럼 이게 별거 중이었기 때문에 아이 아빠에게 미성년자 약취죄를 적용할 수 있다 이런 건가요? 네, 반드시 별거 중이었기 때문이라기보다는 다른 여러 가지 사정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범죄가 성립된다고 보는 것이 정확할 것 같습니다. 예. 구체적으로 이 사건에 대비해서 설명을 드리자면 사건 당시 어머니가 자녀 양육을 전담하고 있었고 남편은 아내와 아이를 두고 집을 나간 상황에서 몇 달씩 연락도 끊고 생활비도 전혀 지급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아내의 분명한 거부 의사에도 불구하고 남편이 행패를 부리다시피 해서 아이를 데려갔고 예. 이후에도 아이를 만나고자 하는 엄마의 의사를 차단했기 때문에 이런 사정들이 복합적으로 작용해서 미성년자 약취죄가 성립되는 것입니다. 이 상황에서는 엄마가 아이를 양육을 하고 있었지만 만약에 부부가 같이 공동으로 좀 육아를 하고 있었던 상황이라면 어떻습니까? 예, 그런 경우에는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서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예. 부모가 공동으로 양육을 하고 있었던 상황이라면 본죄가 성립하기가
더욱 어려워지는 것은 사실입니다만 그렇다고 하더라도 다른 양육자의 보호 감독권을 침해하거나 미성년자 본인의 이익을 침해하는 정도까지 이른 경우에는 그러한 특별한 사정이 인정된다면 미성년자 약취죄가 성립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예. 결국 구체적인 상황을 모두 고려하여서 범죄 성립 여부가 결정되는데 그러한 상황 판단이 언제나 간단한 것은 아니기 때문에 단정적으로 말씀을 드리기가 참 쉽지 않은 문제입니다. 예, 이게 여러 상황을 좀 따져봐야 되는 경우인 것 같은데, 자 그럼 반대로요, 아이를 일방적으로 데려갔는데 이게 범죄로 안 보는 경우도 있습니까? 예, 이와 관련해서 유명한 사건이 하나 있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이 베트남 여성이 한국 남성과 결혼을 하고 아이를 키우다가 남편이 출근한 사이 아이를 데리고 베트남으로 떠났습니다. 네. 그리고 친정으로 떠난 다음에 아이를 베트남 부모에게 맡기고 그 양육비를 벌기 위해서 다시 국내로 입국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아니 그 아이를 베트남까지 데려갔다는 거는 당연히 이 부모에게는 미성년자 약취죄 성립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이 사건에서는 미성년자 약취죄에 대해서 결국 대법원까지 가서 무죄가 선고되었습니다. 아 그래요? 예, 그 이유는 첫째로 피고인이 남편이나 아이에게 불법적인 실력 행사를 한 바가 없었고 오히려 아이를 버리고 가는 것이 아이 양육에 더 안 좋은 상황이었습니다. 그리고 결혼 생활 기간 중 대부분을 아이 엄마가 혼자서 양육을 했던 사정들이 모두 고려가 되었던 것이죠. 근데 이게 드라마에서 봤던 이 강대길 씨 아이 아빠 있죠. 이 아이 아빠는 어떤 정도 처벌을 받을 수가 있을까요? 예, 만약에 제3자가 아이를 부모로부터 이런 식으로 빼앗아 왔다면 그 전형적인 유괴범이니까 매우 중형이 나오겠지만 그렇죠. 예, 친부모가 이런 범죄를 저지른 경우에는 처벌이 그렇게 강하지는 않습니다. 예, 아이를 데리고 가서 특별히 학대를 했거나 하는 정황이 없이 정상적으로 양육을 하였다는 사정이 처벌을 가볍게 하는 요소인 것이지요. 예. 그러나 이 사건에서는 제가 볼 때 강대길 씨는 양육비를 주기 싫어가지고 평소에는 전혀 양육도 하지 않던 사람이 부인의 의사에 반해서 강제로 아이를 데려간 것이고 의도가 좀 불순하기 때문에 이런 상황이라면 집행유예 정도가 가능할 것 같습니다. 일단은 운이 뭐 아주 좋으면 선고유예까지도 뭐 예. 노려볼 수 있을 것 같긴 합니다. 일단은 이게 친부모다 보니까 그런 것들이 좀 반영이 된 것 같네요. 그렇죠? 자, 일단 이 사건은 엄마 미란 씨가 저희한테 의뢰를 했습니다. 근데 엄마 입장에서 보면 굉장히 안타까운 그 포인트가 있었습니다. 바로 경찰의 태도인데 신고를 했더니 경찰이 굉장히 소극적으로 제지를 했단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아빠가 아이를 데려가게 됐는데 만약 이 상황에서 좀 경찰이 적극적으로 대처를 했다면 어떻을까 하는 안타까움이 들어요. 예, 사실 미란 씨 입장에서는 경찰의 대응이 많이 아쉬울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그런데 경찰이 적극적으로 대처하기도 쉽지 않았을 겁니다. 왜냐하면 제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친아버지의 경우 범죄가 성립되는지 여부가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친아버지라는 사실만 확인한 경찰 입장에서는 현장에서 적극적으로 대응하는 것이 쉽지가 않은 것이죠. 그렇죠. 예. 예. 이 강대길 씨의 말과 주미란 씨의 말 중에 어떤 것이 진실인지를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이 바로 판단하기는 매우 어려운 문제입니다. 경찰 입장에서도 어떻게 보면 참 난감하다고 이렇게 정리가 될 것 같습니다. 네. 자, 어쨌든 아빠가 아이를 데려갔습니다. 이혼 소송 중이기 때문에 또 양육권을 따져봐야 될 것 같은데 이 경우에는 양육권이 어머니한테 넘어가지 않겠습니까? 예, 제가 볼 때 이 사건과 같은 사실관계라면 주미란 씨에게 양육권이 인정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보여집니다. 예. 다만 이혼 소송에서는 별거 기간 중에 아이가 누구와 있었느냐가 매우 중요한 요소로 고려가 되기 때문에 사실 그런 점 때문에 남편이 이런 억지를 쓰면서 아이를 데려간 것이죠. 실제 소송에서는 지금까지 미란 씨가 홀로 양육을 전담해왔던 사정을 재판부에 잘 설명을 해야 될 것입니다. 이 사건의 경우는 주미란 씨가 실제로 아이를 홀로 양육을 하고 있었고 예. 남편은 양육에 전혀 기여한 바도 없고 생활비도 전혀 주지 않았기 때문에 아이의 양육자로는 당연히 엄마가 결정될 것으로 보입니다. 그럼요. 예. 그 이혼 소송 중에 제일 문제가 되는 게 재산 분할하고 양육권이거든요. 이 양육권을 정하는 어떤 구체적인 기준이 있나요? 예, 당연히 누가 더 잘 키울지가 그 결정 요소가 됩니다. 예. 경제력도 반영이 되지만 무엇보다도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주 양육자가 누구였냐가 또 제일 중요한데요. 과거에는 아이는 엄마가 키워야 된다라는 고정관념이 있었다면 최근에는 이제 가정 내에서 역할도 다양화되고 예. 조부모님이 주 양육자인 경우도 있습니다. 그렇죠. 예. 그렇기 때문에 이제 법원이 다 이런 사정을 다 고려하게 되고요. 음. 무엇보다도 아이의 나이도 중요한데 예. 나이가 너무 어릴 경우에는 어머니가 양육권을 가져가는 경우가 많지만 나이가 좀 있다 싶으면 아이들에게 엄마 아빠 중에 이제 누구랑 더 살고 싶은지 물어보는 경우도 있습니다. 네.
자, 그러면 이런 상황은 어떻습니까? 이제 이혼 소송 중이고 양육권자를 정해야 되는데 서로 내가 아이를 더 잘 봤다. 아니다. 내가 더 열심히 봤다. 이렇게 주장한다면은 이런 상황에서는 뭐 어떻게 해야 됩니까? 예, 그런 상황이 많이 발생합니다. 예. 그런데 문제는 실제로 누가 열심히 키웠는지를 재판부에서 쉽게 판단할 수가 없기 때문에 거짓 주장이 난무한다는 점에 있습니다. 아, 예. 저도 전에 들은 얘기인데 예. 이거 이혼 소송에서 남편이 혼자서 애를 다 키웠고 학교 다 데려다 주고 숙제도 다 챙겼다고 주장을 했는데 판사가 자식이 어느 학교 다니냐고 물어보는 질문에 자식이 중학교 다니는지 고등학교 다니는지도 정확하게 몰랐던 경우가 있었다고 합니다. 예. 이게 참 웃을 일이 아닌데 예상치 못한 질문에 거짓말이 두통이 나버린 경우네요. 아, 나쁜 그러니까요. 아빠네요, 이게. 예, 맞습니다. 양육권을 가져오기 소송을 진행한다면 본인이 양육에 기여한 바가 크다는 사실을 입증을 하셔야 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주변 사람들, 뭐 어린이집 교사나 이웃 주민들이 있겠습니다. 이런 사람들의 증언을 잘 모아서 제출하는 방법도 있기 때문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사실 뭐 거짓말은 어차피 다 해봐야 탄로가 나게 돼 있거든요. 그럼요. 예. 근데 이 양육권 정할 때 제가 들은 바로는 돈이 많은 쪽이 좀 유리하다 이런 얘기를 좀 들었거든요. 어떻습니까? 반드시 그렇지만은 않습니다. 이 경제력이란 것도 결국 아이를 키우기에 좋은 환경이냐를 판단하는 하나의 기준에 불과하기 때문이죠. 돈이 많은 쪽의 환경이 오히려 양육에 적합하지 않고 돈이 좀 부족한 쪽이 양육하기에 적합한 환경이라면 돈이 많은 쪽에서 양육비를 많이 지급하면 충분히 해결될 문제이기 때문에 네. 반드시 돈이 많은 쪽이 유리하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그렇죠. 아무래도 뭐 돈보다도 아예 양육 환경이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네. 자, 그런데요. 이혼 과정에서 그러면 좀 이혼에 책임이 있는 유책 배우자라고 하죠. 유책 배우자인 경우에는 양육권 가족이 좀 불리하지 않을까요? 뭐 조금 불리한 정황이 있는 건 사실이지만 예. 반드시 그렇지는 않습니다. 과거 간통죄가 있던 시절의 판례인데 예. 어머니가 간통죄를 저질렀지만 양육권은 엄마에게 인정된 사례도 실제 있었습니다. 이 이혼이라는 것이 자녀들에게는 좀 상상하기 힘든 그런 큰 고통을 주는 것인데 자녀를 주로 양육해온 사람이 유책 배우자라는 이유로 양육권을 박탈당하게 된다면 아이들은 양육 환경에도 큰 변화를 겪게 되고 네. 그러면 더 큰 스트레스를 받게 됩니다. 따라서 유책 배우자라고 하더라도 아이의 양육은 주도적으로 잘 해왔고 앞으로의 양육 환경에도 큰 문제가 없다고 보면 얼마든지 양육권자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네, 맞아요. 또 부모가 이혼을 하더라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또 아이의 행복과 불행이 결정이 되는 거니까요. 자, 그럼 변호사님 마지막으로 의뢰인 주미란 씨에게 좀 해결책 어떻게 제시해 주시겠습니까? 예, 현재 아이를 키우고 있는 쪽에게 양육권을 인정하는 경향이 강하기 때문에 일단 절대 아이를 뺏기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네. 그런데 이번 사건처럼 갑자기 남편이 나타나서 아이를 데려가 버린 경우에는 주미란 씨는 먼저 사전 처분으로 임시 양육자 지정 청구와 유아 인도 청구를 하셔야 될 것 같고요. 예. 그렇게 해서 신속하게 아이를 찾아오셔야 합니다. 일단 그리고 이제 미성년자 약취죄로 남편을 형사 고소하는 절차도 병행해서 진행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일단 미란 씨가 가장 원하는 게 아이이기 때문에 그렇죠. 아이는 찾아올 수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예, 뭐 지금 당장이라도 아이를 데려오고 싶은 마음이 크시겠지만 예. 차분하게 법적 절차를 밟으시면서 자신이 주도적으로 양육을 해왔고 본인과 함께 사는 것이 앞으로도 아이에게 좋은 양육 환경이라는 것을 성실히 입증하신다면 소송에서도 반드시 좋은 결과를 얻으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